투자를 하시면서 남편이 퇴사하셨는데 올해에만 수익이 2억 이상을 이분이 이제 창출을 하세요. 그 의지 없이도 돈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냉장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처음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아야지, 일단 다이어트 해야지 생각을 하죠. 근데 의지가 처음에는 매우 강하죠. 처음 한 며칠은. 근데 갑자기 나한테 엄청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던가, 그러면은 아니면 뭐 화나는 일이 있었다던가, 뭐 이러면 갑자기 이제 냉장고 문을 탁 열었는데 그 안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스푼만 먹어야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뚜껑을 딱 열지만 어느새 한 입 먹다 보니까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이 재테크도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는 막 의지가 약하니까 안 되나 봐, 막 자신을 탓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의지가 약해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지 대신에 이제 의지가 아닌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목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여러분도 종잣돈을 모으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람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친구를 만나게 되면 계속 이렇게 돈을 쓰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순식간에 그냥 뭐 조금 먹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뭐 쇼핑 조금 하다 보면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떤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될지, 그런 또 내가 만나면 돈을 쓰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유형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만나서 돈은 안 쓰고 그냥 뭐 얘기한다던가 뭐 어떤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친구는 만나면 계속 쇼핑을 하거나 먹방을 하게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목돈을 모으고자 한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좀 정리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원격으로 만나면 돼요, 자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사실 내가 이 시간에 뭐 어떤 거 해야지, 이렇게 좀 계획성 있게 시간표를 짜다 보면은 그냥 그대로 시간이 별로 없이 이제 지나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시간 관리를 먼저 계획을 짜두면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그런 계획이 없이 시간이 갑자기 이제 딱 정해진 스케줄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쇼핑 앱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은 금세 이제 장바구니에 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중간에 퇴근하고도 집에 가서 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집에 오는데, 그런 시간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잠깐 뭐 마트에 한번 들리다던가 뭐 지나가는 길에 지하철 옆에 또 쇼핑할 곳이 또 요즘은 많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들렸다 갈까? 이러면 또 그때 또 다시 돈을 쓰게 되죠. 근데 또 그때 할인을 하죠. 마감 세일.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나를 위한 이 시즌의 할인인 것인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출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또 종잣돈이 금방 불어나게 될 거예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썼던 상황들을 떠올려보니까 다 그거에 속하는 거네요. 저도 수많은 그런 경험 끝에, 그쵸, 맞아요. 네, 사람과 시간을 관리하면은 그 의지 없이도 할 수 있다. 네. 그것도 좀 더 궁금한데, 자기 개발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 어떤 게 어떻게 막 성과가 크게 낸 것도 있으신지. 자기 개발에 정말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에 대한 책을 쓰게 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재테크 책을 쓰게 됐지만 자기 개발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전 또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 수많은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 독서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책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책을 읽는 저만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책을 1년에 몇
몇백 권을 읽겠다 뭐 이렇게 정해놓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읽다 보면은 굉장히 압박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언제까지 읽어야겠다 또 생각하면 뭔가 책을 읽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물론 근데 또 데드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통하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의 권수를 정하기보다는 그 책을 읽다 보면은 한 권을 읽더라도 그 안에 있는 걸 좀 실행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좀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한 권을 반복해서 굉장히 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좋은 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어쩌면 메시지는 다 비슷할 수 있어요, 책이. 근데 한 권을 사람들은 나 책 다 읽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막 수십 권을 읽는다 해도 내 삶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약한 거죠. 그렇다면은 한 권을 딱 읽었는데 내가 이 책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분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또는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 나랑 비슷하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책을 100번을 읽어요. 그러니까 100권을 읽는 것보다 목표를 정할 때 100번을 똑같은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책에 만약에 앞장에 보면은 내가 이 책이 진짜 좋았다라고 하면은 한 번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정자 표시를 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진짜 좋았던 것은 정말 한 100번까지도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가요? 네. 예, 그 책도 되게 많이 읽었고요. 예, 네. 그 또 다른 제가 좋았던 책은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책들도 제가 어떤 책이 딱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여러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 한 권의 책을 정말 한 10번 이상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다 보면은 같은 문구였는데 처음 읽을 때는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가 두 번째 읽었더니 갑자기 이런 문장이 있었나? 이러면서 또 이렇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저한테는 마음의 부담도 매우 줄어줬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1년에 막 몇백 권씩 읽기, 막 1000권 읽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권수에 이렇게 집착을 많이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한 권을 자꾸 읽다 보면은 여기서 뭔가 더 내 삶에 뭐라도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적용할 것을 하나 적어요. 문장을. 그러면은 그거를 실행하면서 이제 책을 좀 내 삶에 실행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독서 노트도 쓰셨던 건가요? 네, 독서 노트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 책 자체를 활용하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깨끗하게 정말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정말 책의 곳곳에 진짜 형광펜도 긋고 막 접고 줄도 긋고 그리고 중간중간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백에다가도 쓰고 또는 뭐 앞장에다가도 쓰고 또는 여기다 포스트잇 같은 종이가 모자라면 포스트잇도 붙이고 그래서 이 책 하나에 그래도 내가 이 책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여기에 담겨 있으면 나중에 볼 때 하나의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뉴리치 연구소 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리치 연구소 카페에서 부자 습관 프로젝트라고 해서 2주 동안 저희가 어떤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이거든요, 사실. 근데 딱 이거를 내가 평생 해야지 막 이러면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14일 동안 그래도 내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자산을 관리해보자 라는 그 부자습관 프로젝트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부자습관 프로젝트를 2주 하면서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종잣돈 모으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힘을 얻으면서 이제 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떼시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실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강의에서는 또 내 집을 마련하고 또 수익형 부동산 어떻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제가 최근에 들어서 좀 여러 수강생들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남편분이 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막내가 4살밖에 안 됐는데 남편은 이제 퇴사를 하셨고 또 이분도 직장이 그냥 파트타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든 마음이 든 거죠. 근데 그때 사실 어떤 사람이라면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되게 그냥 우울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분은 내가 지금 저 4살짜리 아이를 봐서라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그 재정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내 집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실 그냥 이거 어차피 내 평생 사는 집이고 그냥 아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좀 내 집을 다시 세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도 이쪽에 내가 내 집을 마련했을 때와 저쪽에 마련했을 때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투자를 하시면서 남편이 퇴사하셨는데 올해에만 수익이 2억 이상을 이분이 이제 창출을 하세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놀라운 에피소드들이 이제 많은데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특히 또 투자가 부동산 투자도 또 이런 재테크도 나 혼자 하면은 어쩌면 좀 힘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복잡하고 이런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어렵고요. 또 재테크도 내가 열심히 종잣돈도 모으려 하지만 나 혼자 있으면 뭔가 나 혼자 해보려고 했다가 다시 금방 포기하고 다시 원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엄마들이 외출 잘 이렇게 못하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또 직장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끝나고 나서 또 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래도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데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그냥 그런 후기만 읽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성공담 남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성공담만 읽는 것도 사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엄청 되고 팁도 얻을 수 있고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네.